여러분 안녕하세요. 웹 디자인 기능사 필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애이고요. 이번 시간은 웹 그래픽 디자인의 첫 번째 시간 컴퓨터 그래픽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자, 첫 번째 컴퓨터 그래픽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컴퓨터 그래픽의 개념입니다. 자, 세 번째 컴퓨터 그래픽에서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네 번째 컴퓨터 그래픽의 소프트웨어. 자, 이렇게 네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컴퓨터 그래픽의 역사입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의 역사는 컴퓨터의 발달과 관계가 있는데요. 자, 컴퓨터에는 그 부품들, 그 중에서 그 소자, 가장 작게 들어가는 물질, 이 소자, 주로 이제 기억 장치죠. 그 발달 순서와 컴퓨터 그래픽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 1946년 그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논리회로 소자가 바로 진공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대했기 때문에 방 하나 크기 정도의 그런 소자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발달해서 트랜지스터라는 소자로 발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렇게 생긴 그 회로에다가 이 개념들을 아주 직접 이렇게 그 압축시켜서 넣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직접 회로가 발달하게 되었고, 이 동일한 공간에 좀 더 많이 압축해서 집어넣을 수 있게 되었고, 이 뒤로 갈수록 굉장히 압축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이 발달이 돼서 회로들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었다. 이런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럼 컴퓨터 그래픽의 발달 과정을 세대별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6년 애니악이라고 그랬죠? 그때부터 50년까지를 1세대로 해서 1세대 컴퓨터는 진공관을 소자로 했다고 앞에서 설명했었습니다. 자, 입력 매체는 주로 천공 카드, 그래서 카드에 이렇게 구멍을 뻥뻥 뚫린 거. 그래서 그 공과 이를 구분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것을 천공 카드. 주기억 소자라는 자기코, 이게 자기라는 말이 마그네틱이란 말입니다. 자석의라는 영어 단어죠. 마그네틱 코어를 이용해서 굉장히 적은 양의 메모 정보를 데이터를 기억시킬 수 있는 그 메모리입니다. 자, 이 시기에는 입출력 속도 느렸고요. 초기잖아요. 연산 속도 10-3승 정도 초의 전력 소비가 많았을 뿐 부피도 매우 컸습니다. 또한 기계화 명령으로 프로그래밍을 작성해서 고급 언어가 없었던 거죠. 0과 1로만 프로그래밍을 했었습니다. 자, 전문가만 사용할 수 있었고 매니악 이때 나온 그 컴퓨터들이 에드박, 유니백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의 시작기였고요. CRT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옛날 TV들 다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평면이잖아요. 모니터가.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튀어나온 모니터로 이 뒤에서 이렇게 쏘죠. 그럼 그게 이 화면을 빛이 이렇게 딱 부딪히면서 화면을 하기 때문에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뒤에서 CRT에 의한 영상 시대가 개막이 되었고요. 자, 2세대입니다. 1950년대 말서부터 60년대 중반까지를 우리는 2세대라고 불리고 2세대 컴퓨터는 진공관 대신에 트랜지스터 소자를 사용했다고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 디스크, 마그네틱 디스크를 보조 기억 장치로 사용하게 되었고요. 자, CRT 모니터의 플라터는 여러분들 CAD 시스템의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보통 프린터는 이렇게 쭉 나가지만 플라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터가 추가가 되었고요. 컴퓨터 그래픽스의 기반이 구축된 그런 세대가 2세대가 되겠습니다. 부피가 작아졌고요. 전력 소비도 적어졌어요. 자, 반면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고급 언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폰트란이 아니라 포트란, 코볼, 알골 이런 프로그램 등 개발이 사용되었고 2세대는 과학계산용, 이 포트란이 과학계산용입니다. 컴퓨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운영체제가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 우리가 그 윈도우라는 것은 창을 여러 개 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데 그 이전의 그 운영체제들은 오직 한 개만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 그 다음에 C분할 시스템, 여러 잡을 실행할 때 조금씩 시간을 분할해서 여러 잡을 서비스하는 개념 C분할 시스템이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제3세대는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를 의미합니다. 제3세대는 컴퓨터는 직접 아까 맨 처음에 그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에서 그 다음에 IC 직접 인티그레이티드 서킷 직접 회로라고 하는 요걸로 숫자가 바뀌었고요. 이 직접 회로의 별명으로부터 이전의 컴퓨터보다 가격이 저렴해졌고 소형화되면서 속도도 빨라지고 신뢰도도 높아졌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의 대중화 시대가 되었고 적용되고 확대된 세대이고요. 자, 스토리지, 그러니까는 뭔가 저장한다 이런 얘기죠. 스토리지용 CRT의 보급과 3차원 입체 와이어 프레임 표시가 가능했고 광학 문자, 광학 마크 판독, 자기 문자 판독, 화면 장치 등과 같은 매체들이 활발히 개발되었습니다. 자, 만델브로라는 분이 프랙탈이라는 기술을 발표를 했고요. 자, 4번입니다. 제4세대예요.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말까지를 4세대라고 하고요. 3세대 1970년대 중반에는 전자기술의 발달로 고밀도 집적회로 LSI. 자, 맨 처음에 3세대가 진공관, 트랜지스터, IC, 그 다음에 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 그래서 LSI 하고 초고밀도 집적회로, 그리고 VLSI, Very 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 그래서 초고밀도 집적회로, 예,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요. 이 시기에 개발된 컴퓨터는 3세대 컴퓨터에 비해 처리가 빠르고 가격 저렴해졌고요.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용량도 더 커졌습니다. 자, 그동안 컴퓨터의 입력 장치로 사용됐던 천공카드 시스템이 자기 테이프와 자기 디스크로 대체되었고요. 이 시기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게 이제 CPU의 개념입니다. CPU가 개발됨에 따라 초대형 컴퓨터의 제작뿐만 아니라 성능이 좋으면서 소형 컴퓨터, 즉 PC가 보급되기 시작한 때가 바로 4세대입니다. 자, 컴퓨터 단말기가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었고요. 컴퓨터의 이용 인구 급증했고 이용 분야도 확대되었고 컴퓨터 그래픽의 전성기가 바로 4세대가 되겠습니다. 자, 5세대입니다. 1980년대 말에서부터 현재까지, 또는 이걸 또 세대 구분하는 분도 있는데요. 자, 5세대 컴퓨터에서 초고밀도 직접회로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병렬 처리 기술이 사용되고 있고요.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활발하게 연구되는 인공지능은 광 컴퓨터, 신경망, 생체 컴퓨터, 양자 컴퓨터 등등이 있고요. 자, 멀티미디어 인터넷에 대중화되었고요. 뉴미디어가 발전이 되었고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영화, 광고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컴퓨터 그래픽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스는 다음과 같은 작업의 총칭입니다. 컴퓨터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입력 장치를 통해 입력된 정보를 도형이나 그림, 화상 등으로 재가공하여 변환한 후 모니터나 기타 출력기기로 출력해내는 일련의 작업과 기술, 이거를 우리는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의 장점 볼까요? 자, 수작업으로 불가능한 표현, 효과를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실존하지 않는 상상의 세계를 또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빛에 의한 컬러,
예, 이거는 이제 그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픽 작업을 보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컴퓨터 그래픽은 모니터와 매우 큰 관계를 가지고요. 실제 느낌과 같은 색재, 형태, 음영, 재질감 표현이 자, 가능하고요. 장점입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정확하게 작업해 작업 주기를 단축시키고요. 작업이 전체적으로 자동화, 작업 변경도 용이하고 재가공이 가능합니다. 자, 컴퓨터를 사용해서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고요. 시간, 경비를 절감해서 정확한 색상을 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점은 뭘까요? 자, 창조성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적인 표현이나 기교, 순수함이 없고요. 모니터 크기에 제한이 있어서 큰 작업물을 실제 크기로 한눈에 볼 수 없고, 모니터 출력, 인쇄 컬러가 동일하지 않아서 교정이 필요할 때도 있겠습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의 응용 분야를 좀 살펴보면요. 자, 다음 장에 있습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의 응용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아트와 디자인. 자, 순수 컴퓨터 아트에 이용을 하는데요. 예술가의 표현 작업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요. 시각 디자인, 영상 디자인, 즉 2차원, 3차원 이미지 영상 제작 등 할 수 있고요. 또한 제품 디자인 할 수 있고요. 건축 및 환경 디자인 또한 가능하게 하고요.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자, 사용자가 컴퓨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인간의 편의에 맞도록 개발할 수 있고요. 자, 컴퓨터 그래픽을 응용해서 개발해서 시스템 사용 명령어를 위하는 불편함이 예, 없어집니다. 자, CGI를 만들 수 있는 거죠. GUI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사용자가 시스템 사용 방법을 배우는 시간 노력 줄일 수 있게 합니다. 자, 애니메이션, 연속적인 그림 재생을 위한 애니메이션 작업이 가능하고요. 시간에 따른 이미지의 변화와 이미지에 필요한 다양한 효과를 또 삽입할 수 있고요. 시뮬레이션, 실제의 데이터에 기반한 모의 실험을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모의 실험. 자, 직접적으로 불가능한 복잡한 실험에서 실제 근접한 실험 결과를 얻어낼 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위험한 어떤 상황의 연출이나 자, 우주에 대한 또 어떤 연출이나 중력에 대한 또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능하게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또 가상현실. 자, 버추얼 리얼리티의 줄임말이고요.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현실과 비슷한 환경으로 구축하는 기술이 바로 가상현실이고요. 인간의 오감을 자극해서 현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인간과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것이 가상현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컴퓨터 그래픽의 하드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장치를 통해서 정보를 입력받는 게 하드웨어입니다. 자, 얻어진 위치 좌표값 처리 장치에 보내지고요. 입력값 받은 값으로 계산, 그림 표시 등을 위한 처리 작업을 합니다. CPU를 예를 들 수 있겠고요. 현재 작업 중인 내용이 메모리 작업이 기록이 됩니다. 자, 주기억 장치, 램이 될 수 있겠고요. 처리 장치를 통해 처리된 결과를 출력 장치를 통해 나타납니다. 자, 모니터로 나타날 수 있죠. 사용자 작업을 저장하면 영구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이런 보조기억 장치가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력 장치 키보드. 자, 키보드 여러분들 모르는 분 없죠? 잡판, 글자판, 글쎄판이라고도 하죠. 예, 한글, 영문, 숫자, 특수문자 뭐 12개 기능키. 여기 보면 여기 F1서부터 F12까지 기능키로 되어 있고요. 초기에는 키보드 글자판이 83개였는데 83, 83개였는데 이제 101, 103, 106 이런 식으로
키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6키 윈도우용이고요. 자판이 배열된 형태에 따라 뭐 2번씩, 3번씩, 3벌씩, 영문 쿼터, 영문 두보락 이렇게 자판이 나눠지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는 마우스입니다. 자, 이 끈 때문에 뒤에 꼬리가 연상돼서 마우스란 이름이 붙여졌죠. 자, 클릭, 더블 클릭, 드래그 앤 드랍 여러 가지 동작이 있고요. 자, 움직임 검출 방식에 따라 볼 마우스, 광학 마우스. 지금 볼 마우스는 사라졌죠. 자, 버튼의 종류에 따라 버튼이 여러분들 지금은 3버튼, 1버튼, 2버튼, 3버튼. 근데 이 매킨토시 같은 경우는 1버튼으로 되어 있죠. 컴퓨터 본체와 연결하는 단자 모양, 시리얼 마우스. 자, PS2 마우스도 지금은 없어졌죠. 거의 대부분이 USB 마우스입니다. 그리고 무선 마우스고요. 자, 판독기입니다. 자, OMR, OCR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자, 그래서 옵티컬 마크 리더, 옵티컬 캐릭터 리더. 자, 그래서 OMR 카드 우리가 객관식 수능이나 이런 거 볼 때 객관식 그 답안지 방식이 OMR 지금 리더 하는 것에 입력에 대해서 기기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옵티컬 캐릭터 리더. 그래서 얘는 캐릭터 글자를 인식해요. 그래서 지로 용지에 있는 이 글자들 인식하는 게 OCR이고요. 자, 이번에는 MICR. 그래서 자기 잉크 문자 판독기라고 합니다. 자성, 마그네틱 성질을 띤 특수용 잉크로 인쇄된 문자 기호를 판독합니다. 수표나 어음이 바로 MICR이라고 하고요. BCR, 바코드, 여기 있는 바코드를 읽는 거, 바코드 리더기, 그 다음에 포스 시스템에서 사용을 합니다. 자, 스캐너, 디카, 디지타이저 다. 자, 스캐너 전부 지금 입력 장치들이죠. 데이터를 이미지화해서 파일로 저장하는 장치, 디지털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한다라는 거, 디지타이저 도형이나 좌표를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한 장치, 태블릿 장치를 이용하는 게 디지타이저. 자, 터치패드, 트랙볼 뭐 이런 것도 전부 입력 장치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입력기, 노트북 한가운데 요거 터치패드예요. 자, 트랙볼은 마우스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요거 트랙볼 볼을 손으로 움직여서 위치를 지정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력 장치입니다. 자, CRT, 캐소드 레이 튜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튀어나온 여기서 빛을 이렇게 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게 음극선관이라고도 말하고 일명 또 브라운관이라고도 말합니다. 장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줄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라는 건 지금은 이거 없죠. 자, LCD, LCD 이렇게 생기고 다 요즘은 LCD, LED 모니터죠. 자, 수많은 액정을 규칙적으로 배한 패널을 전면에 배치하는 그 뒤쪽에서 백라이트, 얘가 빛을 가하도록 하는 게 LCD. 자, 이번엔 TFL, TLCD, PDP 이런 것들도 있어요. PDP는 지금 또 거의 사라진 기술이죠. 자, 트랜지스터 액정 표시 장치 두께와 10분의 1로 된 소비 전력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고요. 그냥 LCD에 비해서. 자, PDP는 기온화된 플라즈마의 외부의 전기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강한 빛을 발하게 하는 원리. 자, 그래서 이거 뜨거워지죠. PDP. 자, 이번에는 프린터. 자,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 지금도 이것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끼워갖고 탁탁탁탁 넘어가게 하는 거죠. 해머. 거기 안에 검은 리본을 이 망치가 아주 작은 망치죠. 잉크 리본을 때려서 용지에 닿아서 인쇄하는 방식. 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출력 속도 매우 느리고요. 자, 잉크젯 프린터입니다. 자, 거의 지금 대부분 집에서 사용하는 복합기가 거의 잉크젯이죠. 활자로 찍어내지 않는 넌 임팩트 인쇄기, 잉크를 가는 노즐에 뿜어내서 보통 종이에 인쇄하는 인쇄기. 이렇게 CMYK 이 컬러가 그렇다는 거죠. CMYK. 그래서 4개가 들어갑니다.
자, 이번엔 레이저 프린터. 자, 집에 혹시 저기가 있다면, 레이저 프린터가 있다면, 보시면 그 안에는 이런 토너가 있죠. 예. 그래서 레이저 프린터 원리는 복사기 원리와 거의 같고요. 감광시키면 정전기 위한 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드럼 위에 레이저 광선의 패턴에 따라 주사시키고요. 자, 정전기 상이 생기므로 정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토너 가루가 인크에 부착시키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자, 플러터, 스피커 전부 다 출력 장치죠. 예, 플러터는 얘는 CAD용, 예, CAD의 출력기에 CAD.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프린터는 쭉 나가고 다시 위로 올라가지 못해요. 근데 플러터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가능한 거죠. 계속되는 행과 열의 형태만은 찍어낼 수 있는 것에 비해서 프린터가 좀 전에 설명한 그겁니다. XY 좌표 평면에 임의적으로 점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고요. 플라터는 크게 나누면 선으로 그려내는 벡터 방식, 흑과 백으로 구분하는 레스터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플라터가 정보를 출력하는 방식에 따라 펜 플라터, 정전기 플라터, 사진 플라터, 윙크 플라터, 레이저 플라터 매우 종류가 많네요. 그래서 플라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예. 전기 신호의 형태의 음을 귀에 들리는 소리로 변환하는 장치이죠. 진동판을 진공시켜서 공기를 직접 진공시킨 것, 콘스피커가 이렇다고요. 진동을 혼으로 받아들여 음을 내보내는 방식, 콘스피커 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처리 장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중앙 처리 장치. 우리가 보통 Central Process Unit 줄여서 CPU라고 하고요. 컴퓨터 부품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사람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컴퓨터의 모든 장치들에 대해 조정하고 제어하고 실행 명령을 내리는 곳입니다. 자, 중앙 처리 장치 안에는 컨트롤하는 곳,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것, arithmetic, 그 다음에 register, 이들의 연산 장치들의 어떤 저장 장치입니다. 예, 저장 장치. 그리고 이 데이터가 지나가는 버스. 이렇게 구성되는 게 바로 CPU. 자, CPU는 제일 잘 만드는 회사로 알려진 게 인텔이고요. 지금은 AMD도 쓰죠. AMD. 자, 그 인텔의 CPU를 이렇게 어, 굉장히 오래된 거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사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CPU가 계산을 하면서 굉장히 심한 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컴퓨터가 이제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풍기 같은 쿨러가 식히는 거죠. 쿨러가 반드시 CPU에 이렇게 같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마더보드 컴퓨터 뒤를 뚜껑을 열었을 때 옆이죠. 옆을 열었을 때 가장 크게 있는 칩 이게 CPU입니다. 그래서 CPU에 대한 그림들을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픽 카드. 지금 처리 하드웨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자, 그래픽 카드는 CPU의 명령하에 이루어지는 그래픽 작업을 전문적으로 빠르게 처리하고 디지털 신호를 영상 신호로 바꿔서 모니터로 전송하는 장치인데 이 안에 또 칩이 하나 붙어 있어. 이것도 약간 미니 프로세서죠. CPU 같은 거라는 거죠. 이 안에 이 프로세서도 있어서 그래픽 카드의 어떤 처리를 돕는 기능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기억 장치. 예, 기억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컴퓨터 그래픽의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기억 장치는 크게 주기억 장치랑 보조기억 장치랑 몇 가지 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특수기억 장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주기억 장치는 램하고 롬으로 나눠진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램은 치명적인 단점이 컴퓨터가 켜 있을 때만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끄면 기억하고 있던 내용을 다 없애요.
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조하기 위해서 보조기억 장치가 나오게 된 거고, 보조기억 장치는 또 이렇게 그 아카데믹하게 DASD, SASD 이렇게 나뉘는데 직접 다이렉트 액세스 하냐 아니면 시퀀셜 액세스 하냐. 그래서 그 테이프 예전에 있던 노래 테이프 같은 건 그 뒤에 있는 곡으로 가려면 반드시 앞을 감아야 뒤에 있는 대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랑 지금 이렇게 디스크라고 돼 있는 이런 것들이 직접 액세스합니다. 우리가 CD를 예로 들면 노래 테이프, 노래 CD를 예를 들면 이게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주기억 장치는 다시 그 스테이틱 정적 램하고 다이내믹 동적 램으로 나눠지고요. 롬은 그 매스크 롬, P롬, EP롬, EEP롬. 그래서 원래 롬은 그 어떤 기능을 하냐면 그 롬 바이오스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그 부팅을 하는데 필요한 그 내용들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컴퓨터를 꺼도 얘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걸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종류별로 이렇게 많다라는 거. 원래 이거를 한번 그 공장에서 나온 내용을 라이팅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밑에는 라이팅 하게끔 해놓은 그런 롬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 장치를 분리할 수 있겠고요. 자, 기억 장치가 또 계층화돼 있어요. 이 밑으로 갈수록 저속, 속도 느리고 싸요. 그리고 용량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데 위로 갈수록 속도는 빠르지만 비싸요. 그리고 조금밖에 저장 못해요. 그래서 자기 테이프, 디스크, 코어 뭐 이런 건 지금 없죠. 롬, 램, 아까 특수 메모리 중에서 연관 캐시 이거는 CPU의 레지스터를 의미합니다. CPU의 레지스터 가장 빠르죠. 가장. 자, 그래서 어떤 계층 구조를 살펴보았고요. 자, 주기억 장치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자, 그 메모리라고 불리는 거고 램이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말하는 건 흔히 램인데 롬으로도 나눠진다라는 거 램과 롬.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 단어의 약자이고 실행 중인 작업을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입니다. 롬은 read only 메모리. 비휘발성, 휘발성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컴퓨터 그래픽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의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운영체제 같은 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와 가까운 소프트웨어로 컴퓨터의 모든 사항 관리하고요. 응용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이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 운영체제는 사용자가 직접 제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제어해 줌으로써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효율적인 작업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하나씩 보면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운영체제만 얘기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컴파일러, 번역 프로그램이죠. 컴파일러 같은 거, 각종 라이브러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죠. 운영체제, 우리가 이제 줄여서 운영체제를 OS라고 하죠. OS,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윈도우, 우리가 지금 윈도우 위에서 컴퓨터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닉스, 리눅스, 그 다음에 애플 컴퓨터 있죠. 애플 컴퓨터, 맥OS. 예, 이 맥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는 그래픽에 아주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디자이너들은 진짜 맥을 다 갖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응용 소프트웨어는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 그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은 이제 일단 뭐 2D, 3D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2D 같은 경우는 일러나 포토샵 같은 거 2D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3D 같은 경우는 3D 맥스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그 3D 프로그램을 하죠. 그래서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이 있고 드로잉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으로는 포토샵이나 페인터 이런 것을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자, 드로잉 프로그램은
압도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 드로잉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이제 코렐 드로우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코렐 드로우.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집 인쇄 프로그램은 일단 편집과 관련된 퀵 익스프레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고요. 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메이커 이런 게 편집과 관계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D와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은 3D 맥스, 3D 맥스, 오토캐드, 마야 이런 것들이 3D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자, 동영상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렉터, 자,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 이런 것들이 동영상 또는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언급하지 않은 프로그램도 더 많이 존재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리회로 소자의 발달 순서 중에서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소자는 뭐였죠? 예, 딩동댕, 진공관이었습니다. 자, 진공관을 지나서 트랜지스터를 지나서 직접회로. 자, 그 다음에 고밀도 직접회로, 그 다음에 초고밀도 직접회로 이렇게 갔었죠. 자, 우리의 답은 자 1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의 발달 과정 중에서 1세대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 1세대 컴퓨터는 트랜지스터 소자를 사용하였으며 B 이게 아니라 뭐죠? 그렇습니다. 진공관, 1세대는 진공관이라고 했어요. 트랜지스터는 2세대가 되는 거죠. 입력 매체는 주로 천공카드, 주기억 소자는 자기코. 자, 입출력 속도 느렸고 부피도 컸다. 자, 기계어 위주로 전문가만 사용할 수 있었다. 즉 고급 언어가 없었어요. 자, 컴퓨터 그래픽의 시작기이고 CRT에 대한 영상 시대가 개막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답은 1번을 틀린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었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